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5월 1일 화요일이고요. 5월 첫 거래일이네요. 5일이 어제 음, 깨는 거 아니면 박스라고 생각했는데 박스 치고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좀 보니까 69달러 정도까지 60 많이 올라봤자 최대 오버슈팅 69.1, 69.10, 69.2, 20, 20 그 정도 생각했었는데 약간 오버 나온 느낌. 네, 현재까지 에너지 자체가 근데 좀 모르겠네. 이 그림부터 보죠. 오늘 5일부터. 복귀해 보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고 시황을 좀 보도록 해요. 오히려 240분 캔들 보면은 박스라는 게 느껴지시면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인 그거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좀 일종의 박스를 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상방 박스죠. 상방 박스인데 한 뭐 30으로 잡아도 되고 한 25 정도 잡아도 되고 대충 잡는 거예요. 정확한 뭐 수치 그런 근거 아니고요. 정말 대충. 한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본적인 대응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를 벗어나면은 그 다음부터 위에 만약에 상방 박스를 올린다고 하면 69달러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새로운 박스가 잡힐 거고요. 지금 67.25 어떻게 보면 어제 저점 묵은 여기 깨고 만약에 깨려고 시도를 하거나 깨고 나면은 여기 아래에서 65.59, 65.6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캔들을 계속 흔들면서 박스를 만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만 봤을 때는 뭐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까지는 좀 오일은 좀 한쪽으로 포지션을 막 오버한다는 느낌보다는 뭐 짧게 짧게 끊어가는 느낌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각자 뷰가 있으면은 뭐 본인의 뷰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맞든 틀리든 그게 제일 도움은 많이 되거든요. 단기적인 그림도 좀 볼게요. 60분을 어떻게 갇혔어요? 이거 뭐 좀 약간 때려 맞은 건지 실력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박스 대략적으로 어제 그림은 좀 맞췄죠? 틀릴 때도 있고 맞출 때도 있는 건데 어제는 좀 맞았네요. 그리고 어제 69달러에서 좀 어느 정도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새벽 한 3시, 4시쯤 빠지면은 어쩌면 새벽 5시? 뭐 그쯤 빠지면은 포지션 잡고 그러려고 생각했었는데 마감보다 조금 빠르게 빠지더라고요. 지금 30분으로도 볼게요. 빠진 시간대가 새벽 3시 반 캔들 요 정도 느낌인데 그러니까 한두 시간 예상보다 빠르게 빠지는 느낌이라서 저는 포지션 역매매도 못하고 어제는 좀 구경만 했어요. 이게 갑자기 급등락이 발생을 하면 뭐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고가놀이라고 해서 69달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수렴하면서 그 상승 힘이 약해지면은 빠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리셋이 됐죠. 지금 봤을 때 68달러면은 위에도 갇혔고 아래에도 갇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짧게 짧게 끊어가는 식으로 오늘도 기본 박스 대응으로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라인 보니까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대충 그냥 어떤 상태구나 갇혔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그럼 지금 그동안 계속 방송 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 넣는 것보다는 요 정도에서 매수를 시도해 보시거나 요 주변에서 매도를 시도해 보시거나 아니면 깨지는 거를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으면 깨지는 거 이탈 후에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일은 요런 그림이고요. 이거 원래 몇 분이더라? 240분인가? 오일은 다 봤어요. 오늘은 박스 비추세 짧게 대응 뭐 포지션 오버 이런 느낌보다는 웬만하면 수익 나면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뭐 청산 이렇게 하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그물망도 누워있기 때문에 위인지 아래인지 오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방송하기 전에 좀 봤는데 유로랑 파운드는 좀 비슷하게 가는 흐름인데 캐나다 달러가 좀 힘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네부터 볼게요. 오늘 뭘로 보지? 달러 인덱스를 볼까? 달러 인덱스부터 보죠. 그냥 뭐 거의 예전에 뭐 미장처럼 올라가네요. 무슨 그동안 내린 거 때려 맞은 것만큼 다시 올리려는 느낌? 억울한 게 있나? 240분.
궁금하네. 그 전에 지속적으로 하방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때 12월 달에 94달러부터 해가지고 아예 내려 박았죠. 94달러부터 89달러 초반까지 그냥 원웨이 하방이 나왔는데 횡보를 하다가 이거 좀 잠시만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렇게 보면 보이겠네요. 원웨이로 하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지금 수렴 구간이 된 거예요. 추세를 보통 하방이든 상방이든 나오고 나서 되돌리기 위해서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잔파동 만들고 그리고 나서 꺾이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요 그림 나와서 어떻게 보면 상승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달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림상 봤을 때는. 슈팅이 나왔다고 해도 약간의 이격도 조정 정도지 큰 시세 먹을 가능성보다는 웬만하면은 추세의 흐름 순응하는 게 좋겠네요. 지금 달러는 오늘 그림 볼 때는 오늘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아니면 이번 주 내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네요. 이렇게 색 모양이 그려진다는 거는 이 그림 이 완벽한 정배열인데 이 그림에서 역매매 때리면 안 되겠죠? 파생하시는 분들은 역매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저항대가 잡혀야지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봤으면 유로는 따로 볼 필요 없죠. 오늘도 유로는 기본적인 전략은 좀 오버해서 올라왔다 싶으면 고점 매도 때리면은 손익빈 나올 거예요. 뭐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크게 중심 넘어가는 일 가능성은 확률상으로 되게 적어요. 그 중심 주변 가까이 오면은 에라 모르겠다 매도 때려도 그냥 뭐 크게 손실은 안 보지 않을까. 적어도 탈출 기회는 있죠. 물렸을 때 아 이거 왜 포지션이 안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매수 포지션으로 역매매를 물리면 무한대죠 손실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파운드도 마찬가지예요. 유로랑 약간의 좀 봉의 크기만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그림은 원웨이 하방이기 때문에 오늘도 글쎄요. 오늘까지는 그래도 고점 매도 때려도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크게 시세가 안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유로랑 비슷한 것 같아서 같으면서 약간 다른 종목이라. 그래서 유로랑 파운드까지는 아직까지는 저점 매수보다는 고점 매도 마인드가 좀 수익 보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보죠. 음, 지금 호주 달러랑 캐나다 달러를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캐나다 달러가 느낌이 어때요? 그 하락이 좀 마무리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받고 있거든요. 분봉별로 돌려보도록 하죠. 30분에서는 지금 0.7782호에 뭐 하나 잡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어제 뭐 매도 포지션 있던 건 얼떨결에 청산을 하고 스위칭을 한번 해봤죠. 저는 컷 되면은 뭐 어제 수익금 반납하는 거고 뭐 박스라고 하면 위에서 고점에서 팔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러다가 박스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캐나다 달러는 같은 통화면서도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된 그림이에요. 추세를 돌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 포지션보다는 관망을 하시거나 매수 매도 둘 다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80분 그림 봐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진정되는 그림이라 오늘 내일 봐서 좀 위로 돌리는 그림이면은 다시 한 요 정도까지는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까지 큰 그림으로 봐서는 매도율이기 때문에 당장 슈팅은 안 나오더라도 그냥 계약수 여유 있으신 분들은 포지션 둘 다 열어두시고 하나 정도 던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통화 종목 중에는 역매매로 들어갈 만한 종목이 캐나다 달러인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생각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그렇게 해봐야겠다. 손익비가 좀 나을 만한 기회가 좀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주 달러는 캐나다 달러 아직 못 따라가고 있고요. 가격이 그렇게 엄청 막 좋진 않아요. 캐나다 달러가 유나 지금 통화 종목 중에서 제일 매수 쪽으로 많이 포지션이 좀 강화되는 느낌이라서 왜 그런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까지는 별로 그냥 매도 유리네요. 아직은 이런 느낌이고
근데 캐나다 달러도 올라올 자리 못 올라면 또 맞고 떨어지겠죠. 근데 맞고 떨어지면은 새로운 저가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 박스를 치고 있잖아요. 아무튼 둘 다 가능하다는 거. 상승각이 좀 약한 느낌이죠. 요런 느낌에서 각도가 좀 튀려면 좀 세게 올라와 주면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뭐 하면서 뭐 위로 돌릴 수도 있을 텐데 각이 약해요. 이 정도로 그냥 못 올리면 다시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약해요. 상승인데 좀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 180분으로 보면 좀 더 알겠죠. 약하죠. 하락각에 비해서 상승각이 좀 약해서 큰 힘을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골드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방이고요. 오늘도 고점 매도 유의합니다. 고점 매도. 뭐 그 기준이 1316이 될지 아니면 중심일지 중심 1318 좀 더 오버하면 꼬리까지 감안해서 1320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1320에 가까울수록 좋겠죠. 1316이 될지 1320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정도 오면은 매도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네요. 이것도 비슷하게 매도 포지션 물리면 탈출 기회는 있을 거예요. 막 크게 막 엄청 막 손절값이 어마어마하진 않을 것 같아서 포지션 잡았는데 뭐 1시간, 2시간 기다리는데 뭔가 아니다 싶으면은 손절 치고 나오면 되죠, 뭐. 이 정도 각이면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낫겠네요. 완전히 하락이죠. 큰 그림 봐도 그렇고 단기 그림 봐도 하락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고점 매도. 엔도 얘는 계속 하방이네. 엔도 고점 매도. 그냥 얘는 고점 매도 끝. 얘네가 나름 박스를 치고 있어요. 오일이 한 250팅 내외 그 레인지라면 나름 얘네는 큰 기준으로 박스를 치고 있어요. S&P랑 나스닥이랑 좀 확대해보면 알 수 있죠. 2018년부터 그것도 대충 긋는 거죠. 막 긋고 있어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보는 시장은 그래요. S&P랑 나스닥도 비슷한데 범위가 좀 커요. 흔드는 범위가. 오일이 좀 약간 작은 범위, 일주일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라면 얘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움직이는 느낌이라서 좀 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눈치 보는 느낌이라서 웬만하면 얘네도 수익권이면은 매수든 매도든 포지션 들어갔다가 아직까지는 상승 하방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날그날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 나면은 청산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중간에 라인 잡히더라고요. 저는 S&P랑 나스닥은 어제 아예 들어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30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추세 하방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60분? 어제 저녁쯤에 보니까 라인 잡히더라고요. 5월 1일? 어제 새벽? 라인이 잡히던데 웬만하면은 지금 하방 진행 중일 때 신규 라인 잡히면은 좀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슈팅식으로 가는 거랑 추세로 서서히 밀어버리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음봉이 진행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 라인 생겼다고 매수가 들어가더라도 컷은 확실히 걸고 있어야 되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도 지금 같은 패턴이면 신규 라인 잡혀도 S&P는 웬만하면 하락각이 완만해지기 전까지는 신규 라인 생겨도 매수는 좀 안 하는 게 오늘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60분으로 보면 완전히 깨버렸죠. 추가 하락 가능한 그림이네요. 오늘까지는. 그리고 나스닥도 보면 아까 제가 본 그림이랑 똑같아요. 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대단하게 체계적으로 막 분석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대충 어떨 땐 대충 보는 게 잘 맞을 때도 있어요. 뭐 여기다 그어도 되고요. 여기다 그어도 대충 되는데 크게 움직여요. 크게 월 단위로.
월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크루드 오일은 주 단위로 대응을 해도 되거든요. 주봉 기준 대응해도 되는데 얘네는 월 단위로 크게 흔드는 느낌이고 비추세죠.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밑으로 튀어도 위로 튀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포지션 오버보다는 스윙나만 짧게 청산. 스윙을 가져가더라도 웬만하면은 스윙도 하루 이틀 짧게 짧게 가져가는 게 좀 안전해 보이네요. 그래서 S&P랑 나스닥은 오늘도 모르겠다는 거. 근데 오늘 만약에 지금 미장 개시되고 나서 6599, 6600 여기 계속 지지되는 흐름이고 너무 오래 버틴다 싶으면은 의외로 여기서 박스 반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60분 캔들이니까 그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마 적용해서 볼 수 있는 라인이고요. 여기가 계속 몇 시부터죠? 새벽 2시부터 지켰던 값이죠. 깨지 못하고 계속 지켜준다면 오늘 여기가 박스 하단이 되고 박스 상단이 다시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6,750 정도, 6,760 정도 부근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나 S&P는 완전히 깨지는 흐름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지켜지는 흐름이면 박스 되돌릴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렇게 된다는 거. 차트를 좀 줄여볼까요? 다시 보죠. S&P는 지금 최종 라인을 깬 흐름이고요. 나스닥은 계속 지키려는 흐름이에요. 비슷한데 나스닥이 조금 더 매수 힘이 좀 강한 편이고요. 항생만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항생은 일단 박스 맞죠? 이거 180분이나 240분 보면 좀 더 깔끔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제 슈팅에서 다 올라온 것만큼 다시 좀 빠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 잡기도 좀 그런 게 웬만하면 매수는 3만 근처에서 잡으시고요. 매도는 웬만하면 3만 800 가까운 데서 잡으시면 크게 손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항생에 틱 차트 보시는 분도 많고 짧은 거 5분, 뭐 3분, 1분 보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항생 같은 경우 종목일수록 오히려 큰 그림 보는 거 좋은 것 같거든요. 큰 그림에서 저항이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또 짧게 짧게 대응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일 만약에 신규로 제가 만약에 포지션을 넣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자리는 아니네요. 가격도 좀 중간이고 비추세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아마 항생 박스 벗어나기 전까지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항생 3만에서 3만 한 800, 3만 700 정도 레인지로 두면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관심 종목을 뭘 둬야 될까? 나스닥? 색깔이 왜 다른 거 같지? 시력이 안 좋아졌나? 아무튼 나스닥, 캐나다 달러 그리고 뭐가 있을까? 파운드. 이 정도만 체크해 둘게요. 나머지는 그냥 고점 매도하는데 손익비가 막 좋진 않은 상황이라서 보고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나스닥은 여기 6,600, 6,500짜리 지켜지면은 매수 넣어봐도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나스닥 거래 안 하신 분들이거나 실계좌는 좀 추천드리진 않고요. 웬만하면은 좀 뭐라 하지? 제가 알기로 몇 분 미니 계좌 쓰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나스닥 뭐 틱 차이 얼마 안 날 테니까 그런 거 대응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캐나다 달러는 실계좌여도 얼마 돈 안 되니까요. 보시다가 좀 지켜지겠다 흐름이 보이면은 각자 대응해 보시는 걸로. 나머지 통화 종목들은 고점 매도로 각자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항생은 진입 자리였고 오일도 뭐 제가 뭐 여기서 방송하고 이런 거보다 각자 보고 대응하셔야 되는 거죠. 비추세기 때문에. 라인 생기면 영매매 넣어도 아마 될 거예요. 오일 같은 경우는 비추세라서. 대충 얘긴 다 한 것 같은데 60분을 다 돌리고 요 정도. 차트 간격만 맞춰놓고 저는 가야겠네요. CME 종목, 미장 타는 종목도 하시는 분들은 한 10시나 10시 반부터 거래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쯤부터 쉬다가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화는 뭐 8시, 8시 반부터 준비하면 되겠죠. 그러면 남은 시간 성투하시고요. 이거 녹화해서 다시 유튜브 올려놓겠습니다.